자, 이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어떤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모집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시험을 본다이죠. 자, 일단은 초등 융합 모집 분야에서는 수학 심화와 과학 심화와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13일부터 9월 16일.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 할 때 1차와 2차의 전형료 납부 따로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영재교육원이 변화되어진 과정에서 자, 똑같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행성에 대한 문제들에서도 출제 예상에 대한 경향을 딱 하나로 표현을 해드리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어떤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보름 정도가 빠른 발표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모든 영재원들이 발표를 갖다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 연대, 서울교대, 그 다음에 우리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까지 학생들의 선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보 영재원 격인 SW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은 9월부터 11월 달까지 학교별 차이로 발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의 준비와는 별도로 다르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3년도 모집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시험을 본다이죠. 아마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지 부모님들은 시험을 본대. 어떻게 하지? 큰일 난 거 아니야. 여태까지 우리 활동까지만 기대하고 나 설행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실 게 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5학년에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코로나 이전에 시험 전형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지금의 여기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 모델은 2019년도에 학생 선발을 위해서 서울교대에서 모집 요강으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영재성 검사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는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파악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 언급을 하기 전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준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등 융합 모집 분야에서는 수학 심화와 과학 심화와 정보 심화에 대한 부분들에 학생 모집을 하는데요. 수학은 40명, 그 다음에 과학은 60명, 그 다음에 정보는 20명 해서 총 12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의 10% 내외를 우리가 사회통합 대상자, 즉 사배자에 대한 이 부분의 전형을 준비해서 전체적인 모집 요강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 융합 모집 분야에 대한 부분은 수학 정보 심화와 과학 심화로 두 부분에 대한 모집을 진행하고요. 각각 20명씩 모집을 해서 총 40명 모집을 합니다. 역시 사회통합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10%를 선발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모집 분야에 대한 부분에 인원이 많이 모집하는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원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서 본인이 영재원에 대한 어떤 특이성, 그 다음에 이 영재원에 가고 싶은 이유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13일부터 9월 16일, 13, 14, 15, 16 추석 기간 끝나고 나서 딱 4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5시까지 원서 접수를 갖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꼭 마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석 기간 다음 그 일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까먹고 있다가 또는 여행 갔다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기간 내에 접수를 마무리 꼭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모든 전형에서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제출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1차에 대한 부분의 접수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입학 지원서 한 부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편으로 제출을 갖다 해야 될 부분들은 사회통합 대상자인 경우에 그 증빙서류 한 부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통합 대상자가 아닌 친구들은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여행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지원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번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 선발 과정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안내문을 갖다가 보면 서울대든 연대든 서울교대든 고려대든 모두 공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른 대학 부설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 즉 1차에서 원서 접수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SW 과정에 대한 부분의 지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울교대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 지원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면접은 딱 한 곳만 응시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접을 갖다가 오전 어느 학교, 오후 어느 학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실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면접을 다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실수로 면접 양쪽을 응시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면접 응시는 딱 한 군데만 꼭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2차에 대한 전형 결과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갖다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선발에 대한 이 부분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부분이 100%가 아닙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2019년도에 창의적 평가 해결력 그 문제에 대한 평가 부분을 저희가 놓고 볼 때 60%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류 전형에 대한 평가를 40%를 잡았습니다. 그게 1차 선발에 관계되어진 부분이라면 2차에서는 심층 면접이 그 자체 내에서 100%이기 때문에 전체 총합 200점이라 놓고 본다면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단 60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는 부분이 60점이라는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심층 면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긴장들을 갖다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계속 난이도 높은 내용들만 이렇게 학생들이 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이 너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부분의 이 전형 요강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전형 과정이 일단 지원서 접수를 갖다가 하면서 1차 전형료 납부를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부분이 10월 15일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대상자가 일주일 후인 10월 21일 6시에 발표가 되고 나면 여기서 일단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어진 학생들만 2차 서류 준비를 하면서 전형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2차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선생님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자마자 학교의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꼭 부탁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심층 면접 일자는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9월달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초에 모든 것들이 끝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서울교대가 진행되어지지 않은, 합격되어지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인 경우에는 꼭 저는 교육청까지 도전해 볼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가기가 또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3, 4학년의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교육청 영재교육원까지 꼭 본인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발표가 나고 나면 12월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한 기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서류들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간소화가 되어진 게 자기소개서 넘쳐나고 추천서 넘쳐나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지셨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가 없죠. 왜? 1.5배수를 갖다가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엔 90명이 대상이고요. 수학은 60명이 대상이고 정보는 30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죠? 180명입니다. 그 180명의 학생들에 대한 추천서만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면 약 한 1,700명 지원하던 때의 그 자소서보다는 추천서보다는 조금 간소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또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한 부분은 정말 올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통과자만 심층 면접에 도전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어졌는데 아마 학원들마다 또 이 준비하던 그 친구들마다 모두 난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던 부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자, 여기서 창의 문제 해결력 평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떡하니 전형 요강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갖다가 통과한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추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제자분들,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갖다가 이렇게 잘 못 써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갖다가 절대 밉게 써주지 않으십니다. 학교의 얼굴이고 학교의 간판이 되어질 친구들에게 추천서의 민낯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께서 추천서를 갖다 써주시는 데 있어서 내 아이에게 어떤 해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염려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적을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근데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추천서는 처음에는 그 지원자를 지도한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라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담임 선생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자에 재학하는 선생님인데 이 부분은 교과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선생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정말 얘 우리 과목에서는 정말 잘해. 너 왜 이렇게 뛰어나니? 이렇게 우리가 했던 친구들의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그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도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교과에 대한 부분에 선생님이 따로 계시다면 그 선생님에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의 특성상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담임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학년의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 할 때 1차와 2차의 전형료 납부 따로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합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서 1차 7만 원, 2차 5만 원에서 총 1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영재교육원이 변화되어진 과정에서 자, 똑같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 딱 써있네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후 등록 포기자가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학교가 아닌 연세대나 서울교대, 그 다음에 한양대 아니면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 자, 그 뒤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 부설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뒤에 12월 달에 진행이 되어지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데 바로 안 됩니다. 안 돼요. NO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부산 영재교육원에 합격하면 어떠한 영재교육원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의 우리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어떤 유형들로 나왔는지 2019년도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참고로 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문제류가 주로였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치에 대한 부분의 영재성 검사하는 문제로 나왔다면 지금은 그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연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추리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어지든 간에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관찰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의 평가가 제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 해결력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 학생의 특성, 지원자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견한 부분으로 문제를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수족관의 모든 물고기를 기르고 싶을 때, 자, 과연 몇 개가 우리가 필요할 건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들도 일단 이런 문제류에서 자, 규칙에 대한 부분들의 나열을 갖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어떤 수인지 추리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을 한 뒤에 그 발견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끔 해놓은 게 특징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행성에 대한 문제들에서도 행성에 대한 조건들을 갖다가 주고 이 다양한 분류 속에서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이 행성들을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는 문제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놓고 마지막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이 학생이 판단하게끔 되어질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류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을 갖다가 할 때에도 이런 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 형님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행성들은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 하는 것보단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행성이 왜 형성이 되어지고 행성이 왜 태양의 주변을 갖다가 돌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행성들과의 인력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딴 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들만 우리가 던져주게 된다면 그 학생은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을 갖다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97명 정도가 대다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엮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 돈을 갖다가 여기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탁구공을 120cm에서 떨어뜨렸을 때, 네, 이건 기출문제예요. 40cm 밖으로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요거밖에 튀어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거기서 이 공이 떨어지면서 이 충격을 갖다가 바닥이 흡수했거나 아니면 이 바닥에 대한 이 부분이 딱딱한 바닥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펀지와 같은 바닥이면 더더군다나 튀어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면 탁구공에 대한 이 부분이 튀어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이유들을 갖다가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이제 좀 수준이 좀 올라가는 친구들은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압력이나 공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예측을 갖다 해서 조건을 부여할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이 풀이를 갖다 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이 될 수는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떨어뜨린 높이까지 튀어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만 쓰시오 했죠. 근데 한 가지만 쓰면 되나요?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써주셔야 됩니다. 예, 영재에 관계되어진 시험 문제에서는 저의 경우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지만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한 가지만 쓰라고 했다 절대 한 가지만 쓰지는 않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떨어졌냐고요? 아니요.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수준은 좀 낮지만 분류에 대한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치즈, 치킨구이, 영양 계란찜, 삼겹살, 볶음밥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사과, 상추, 잣 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갖다 해놨는지 자, 꼭 해보라는 거. 근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건 채소고 어떤 건 과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다 뭐죠? 얘네들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할 때 여기서 익혀 먹어야 되는 것들과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던 것. 근데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내면 어떻게 되죠?
못해요. 왜? 음식을 직접 해본 경험도 없고 먹기만 했기 때문에 그 분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보는 경험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경험력이 배가 되어지는 게 바로 영재원 수업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문제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탄탄하게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출제 예상에 대한 경향을 딱 하나로 표현을 해드리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2년 동안 서울교대가 활동과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할 때 어떤 학생들이고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영재 학교 입시가 3차에서 탐구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진 걸로 변경되어진 것처럼 올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탐구에 대한 발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탐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의 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통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빼놓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하나의 틀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성 평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류가 본인이 공부한 만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쫄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책을 많이 읽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류의 접근에 해결을 갖다 하기 위한 노력이 더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설계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하는 이유가 일단 트렌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할 때는 이런 형태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공통 문제와 전공 문제가 따로 나뉘어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공통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은 수학 문제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서울교대는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영재원 TV와 또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의 준비들을 또 한 번 이렇게 실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오늘 모집 안내만 해주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마 지금 앞에서 이 방송을 듣다가 끝낸 분들은 이 말을 못 들으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저 현장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지만 영재원 TV에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접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주기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제씩 풀어주는 형태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쇼츠로 제공을 갖다 하겠으니까 어머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